세계 최초 천방지축 세계 최초 천방지축 대부 토크쇼의 토비. 진입니다. 와. 와. 오늘은 누구를 모셨느냐? 킹갓 재민이.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페이먼츠에서 테크 리드로 있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한국에서 뵀죠? 재민님 얘기를 좀 좋습니다. 많이 해보도록 하시죠. 기술 블로그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주제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 저는 사실은 유튜브 시작할 때 소재를 만든 게 제가 회사에서 했던 말을 계속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개발자가 5명이었거든요. 페이먼츠가. 서버 개발자가. 근데 지금 이제 10배가 넘게 컸어요. 서버 개발자만. 맨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하고 오늘은 이분한테 얘기했는데 이분이 내일 물어보면 또 그걸 말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고민들이 되게 다들 많고 이런 거 궁금해 할 텐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고, 제가 여태 했었던 실무 베이스에서 다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이제 또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뽑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채널 이름이 개민이의 개발 실무다 보니까 실무에서 생각났던 것들, 가령 막 가끔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샤워하다 보면 옛날에 코딩했던 거나 옛날에 막 개편했었던 것 중에 막 힘들었던 거, 저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공통 코드 테이블이란 거를 오랜만에 들었어요. 또 커먼 코드라는 테이블을 옛날에 무조건 만들었거든요. 뭐 코드에다 메시지 이런 걸 다 정의해 놨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대부분 다 주제를 뽑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가끔 동료분들이 물어본 거 가지고 이거 소재로 괜찮겠는데 하면 또 이제 메모에 적어 놓고. 유명한 소재 중에 이제 트랜잭셔널이 있잖아요. 토미님 질문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얘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은 재민님 유튜브를 주기적으로 보는데 @transactional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이용한 테스트를 쓰지 말자. 서비스에 트랜잭션 쓰는 거 말고 뭐 안 쓰면 뭐 어쩌자는 거지?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커밋을 하고 나면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테스트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꼬이는 문제가 생기니까 테스트가 끝나면 삭제를 확실하게 하든지 초기화를 해놓든지, 아니면은 재민님이 이제 제안했던 대로 아이디 같은 거를 이제 분리를 시켜 테스트마다 다 다르게 분리를 해서 서로 테스트 간에 데이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 아마 그런 정도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냥 제 생각을 간단하게 페이스북에 적었거든요. 재민님이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진짜. 특히 막 이런 답을 정하거나 이런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개발은 사실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블로그 글었을 때 많이 혼났을 때 그때 제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측면도 있지, 내가 좀 너무 그렇게 썼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평소에 이제 저는 계속 흠모를 했었던 토비님이 제 유튜브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슬래시 영상도 공유를 해주셨었거든요. 토비님이 기억 안 나시는데. 맞아요. 네. 저는 그때 완전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 그때 막 토비님이 제 거 공유했다고 막 하면서 토비님의 샤라웃을 받은 잼민이.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일을 빨리 시작했을 때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페이스북이나 뭐 한국 스프링 그룹이나 이런 데서 글을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그런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없지 않나? 그리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다 보면 서로 다들 너무 감정을 상해하거나, 분명히 이게 우리가 맞아요. 코드 얘기할 때는 원래 자아를 빼야 되잖아요. 전 지금도 그래서 유튜브를 사실 막 하는 게 틀려도 괜찮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좀 틀렸다 해도 개발은 계속 시켜줄 거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이럴 땐 쓰면 좋고 뭐 이런 걸 하면 좋은데, 토비님 같이 영향력 있는 분이 딱 글을 적어주시면은 얼마나 또 좋아요. 따라가는 이 팔로워들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그러면서 제 주제기도 하고. 유튜브도 한번 봐주시고 와서 얘는 뭔 소리 했길래 뭐 이런 거야? 이러면서 봐주시고 하면 그렇죠. 그 유튜브 댓글에
어그로는 안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 어그로는 토비님이 끌어주신 건데. 아니 뭐 그게 뭐 억울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름 있는 회사 뭐 이런 거 꼭 좋은 회사인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회사를 한번 다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일상에서 개발자들이 점심 먹으면서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아니면 다른 개인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고 음. 그런 분위기들을 물론 이건 이제 상상이에요. 제가 거기 그런 데를 다녀보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이 온라인 소통 공간이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맞아요. 처음에 주니어 시절에 그 지금 스프링 만든 로즈 존슨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도 다 온라인 포럼 이런 데서 같이 활동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많이 돌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온라인에서 싹 사라졌어요, 기술 토론하는 게. 자꾸 너무 쉽게 인신공격으로 자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기술적으로 그 "너는 이것도 모르는 뭐." 막 이러면서. 그런 데서 한두 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막 뜬금없이 누가 나와 가지고 되게 강한 어조로 혹은 막 진짜 거의 인신공격적으로 얘기를 딱 해 버리면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참 그런 기술 토론하는 게 없어진 게 너무 아쉬워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페이스북에 그냥 저는 그냥 뭐 그냥 제가 들으면서 제 생각 났던 거 그냥 제 평소에 SNS에 하던 스타일로 이제 적은 거고 재밌었던 건 이제 그다음에 동욱 님이 블로그를 아주 길게 쓰셨더라고요. 막 예제 코드까지 만들어서 깃허브에 올리면서 그분도 이제 의견은 트랜잭셔널을 이용한 롤백 테스트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죠. 그것보다는 그냥 커밋 되게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롤백 테스트를 쓰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쫙 해 주셔서 너무 좋아 가지고 코드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 주면 그러면 사실은 그다음에 반박을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어떤 부분은 제가 수긍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주장을 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한번 썼죠. 그래서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거나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하는 디폴트로 사용하고 하지만 이게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여기 한계는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하고 끝나긴 했는데 나중에 요거는 한번 따로 우리 향로님하고 이게 셋이. 그 제 좋죠. 하여튼 영화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같습니다. 이런 게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되게 좋겠어요, 전 진짜. 나중에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 이렇게 편 갈라서 한번 얘기하는 좋죠. 너무 그런 좋죠. 방송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재민님은 어떻게 성장해 오신 것 같으세요?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수단이 요즘에는 사실 뭐 그런 논의는 잘 안 한다고 해도 수단은 많아졌거든요. 인프런 강의나 부트캠프나 뭐 재민이의 유튜브나 이런 걸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졌는데 어떤 성장 방법을 추천하시는지 혹시 요즘의 성장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저는 일단 책밖에 없고 저는 데브피아라는 그 지금은 닫히긴 했는데 거기에 질문도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토비 님이나 이제 성철 님이나 이런 사람들 팔로우 해 가지고 몰래 이제 눈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생각도 해 보고 요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코딩을 진짜 많이 했어요. 코딩을 진짜 많이 했고 저는 제가 자부할 정도로 코딩 자체를 진짜 개인 프로젝트를 거의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었으니까 코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전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긴 해요. 뭐 가령 인프런에 이 소비 님의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영환 님의 강의나 요런 잘 돼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보기만 하는 건 전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한번 해 보거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다르게 만들어 본다거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저는 그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스타트업에 있었던 CTO 분이 비판적으로 책 읽는 걸 되게 알려주셔 가지고 반대 측면에서 읽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반대 측면에 반박할 코드도 짜 보고 이렇게 하면 근데 안 되네. 반박 안 되네. 뭐 이런 것도 좀 해 보고 개발을 잘하고 싶은 거면은 코딩을 전 되게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계나 어떤 시스템 운영이나 해 보고 싶으면은 그것도 저는 말 그대로 설계를 최대한 많이 해 보고 시스템 운영도 해 보고 요런 거를 많이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를 텐데 저는 이론을 먼저 접근하면은 잘 못 받아들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론이 강하진 않거든요. 하면서 체득했던 것들이 더 나중에 보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자인 패턴이란 용어조차 모를 때
이걸 분명히 하나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얘가 하나로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 막 삽질을 엄청 하다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음음. 나중에 보니까 패턴 책 보니까 싱글턴 패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음음. 이게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요걸 전에 토비 님이 어떤 학습자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는데 또 까먹었다.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만들면서 저도 배우는 똑같은 네. 학습 패턴입니다. 그런 것들로 저는 성장하는 타입이라 효율이 저는 좋은 사람도 음. 아니긴 해 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 매체가 많으니 지금은 매체 보시면서 꼭 음.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만들고 트래픽도 뭐 엔그라인더나 이런 거 안 쓰더라도 로컬에서 그냥 음. 그 아파치 벤치마크 요런 걸로 찔러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음. 거를 좀 해볼 수도 있으니 경험을 어쨌든 많이 영환 님이 맨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음. 야생형 개발자라고 거의 또 토비 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 맞아요. 단어도 어려운 저거. 뭐 영어 발음해 주세요. 사전 찾아보세요. 네, 자기 손으로 움직여서 뭔가를 직접 해 보면서 학습하는 데 되게 좀 탁월한 그런 사람들.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 만드셨어요? 설문조사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음. 설문조사하는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오픈까지 했거든요. 저는 만들면 무조건 오픈은 해야 된다는 주의라서 일단 그래서 뭐 음. 만들겠다 생각이 들면 도메인을 사요. 도메인 주소를 이거 네. 마음에 드는데 하고 사고 제가 취미가 별로 없는데 취미 중에 하나가 도메인 수집하는 거거든요. 도메인을 어. 수집을 해 놓고 '나중에 서비스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공개 설문 있잖아요. 구글 폼 같은 거. 음음. 고런 거 만드는 서비스도 만들었고 웹툰 있잖아요, 만화들. 네이버 웹툰이 있고 다음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투너라고 음. 만들었던 게 있는데 웹툰들을 다 모아 가지고 한 번에 이제 모아 볼 수 있는 거. 5,000원 가지고 완결까지 볼 수 있는 웹툰을 검색할 수 있게 서비스에서. 음. 다 내리긴 했는데 그런 서비스 만들면서 '아 저긴 어떻게 만들지? 이건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좀 해 보는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오픈까지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음. 막 도메인 쇼핑을 한다 했지만 가령 이제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하고 그 GitHub 코드만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저는 쪼끔 아쉬운 부분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도 인터뷰어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보면은 이게 어쨌든 우리가 백엔드에서 이제 서버 개발자 뭐 이런 걸 한다 했을 때 결국은 이게 저는 운영이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서비스 개발자는. 맞아요. 웹 서비스나 이런 거 만드는 개발자는 운영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긴 해요, 사실.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설계도 저는 운영에서 되게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게 현실이니까. 음. 그 런칭까지 저는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음. 무조건 런칭을 무조건 하거든요. 음음음. 닿더라도 1년 음. 정도 여론타가 잘 안 되면 닿더라도 그 런칭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실용적인 서비스를 만들 때 '이번에는 내가 요런 접근 방법, 요런 기술을 써 보겠다.' 이제 요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트랙이거든요. 예전에 패턴을 정했던 게 진짜 창업을 하고 싶은 거면은 퀄리티가 음. 낮더라도 가장 빨리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요 음. 가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을 쓰면서 한번 요걸 경험해 보고 싶다 하면은 딱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패턴이나 기술을 일부러 녹여 가지고 일부러 그 기술을 억지로 쓰는 거죠. 억지로 써 음. 가지고 과하게도 한번 써 보고 해서 하는 테마를 정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하는데 방금 제가 소개 드린 것들에서는 아키텍처나 요런 것들 기술이나 요런 걸 쓰는 컨셉으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네. 되게 좋은 그런 팁인 것 같아요. 은지 님은 그런 프로젝트 코드 많이 만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쵸. 저는 예. 이제 토비 님을 많이 괴롭힙니다. 아주 좋네요. 협업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 어떤 기술을 쓴다라고 결정을 할 때도 저희가 미리 막 코드로 한번 해 봐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을 장점을 살려서 적용할까 요런 걸 고민하면서 직접 손으로 만들거든요, 재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학습 방법이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았어요. 음. 평소에도 이제 토비 님한테 "토비 님 지금 뭐 주말인데 일 안 하시죠?" 뭐 이러면서 "저랑 이거 공부해요." 하면서 같이 뭐 음. 슬랙이나 이런 걸로 허들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코드로 만약에 간단한 요구 사항을 정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면서 공부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뭔가 디벨롭 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그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고 구성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 음. 가지고 그거 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활용해야 되는 방법, 패턴 뭐 이런 것들 최근에는 카프카 관련해서 같이 직접 스프링 카프카 안 쓰고 구현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음. 하면서 카프카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코드로 구현해낼 수 있구나. 책을 읽고 이렇게 적용을 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 단계로 이제 이걸 편하게 해 주는 게 스프링 카프카라고 하는데 '스프링 카프카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헥사고나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헥사고나를 회사에서 처음 써 보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음.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음. 급여를 받고 그 근로자로서 있는 건데 개인 공부나 이런 경험은 음음. '개인이 채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쪼끔 맞아요. 꼰대 같지만 있긴 합니다. 예 그런 걸 저는 그래서 미리 좀 한 번씩 해 보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회사나 전에 회사에서 가장 싫어했던 게 "이거 책에서 봐서 그렇게 했다. 유행한다 해서 써 봤다.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거에 거의 알러지가 있는 수준으로 거의 화를 내 가지고 사실은 동욱 그런 것들은 님도 조심해야 될 것 똑같은 같아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접목시키거나 도입하기 위해서 몰래 집에서 음. 한번 해 보고 음. 이거를 증명해 보고 그러니까 점검을 해 보는 거죠, 적절한지. 해 보고 나서 회사에 가서 이걸 소개하고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입하거나 접목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음. 재민 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욱님은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학생 때부터 서비스를 만들고 이거를 서버에 올려서 운영도 해 보고 업그레이드도 해 보고 사용자들을 상대도 해 보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굉장히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음. 이런 음. 아 얘기도 해 보셨거든요. 잘 공감합니다.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저한테는 질문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러게요. 토비 님은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네, 제가 그냥 스프링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알아간 어느 시점부터 제가 학습하는 방법은 딱 저거예요. 학습 테스트를 만드는 걸로 학습을 해요. 음. 기술의 선택지 중에서 뭐 하나를 정하고 써야 되거든요. 항상 그 공부를 하면서 보면 되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동작하는 거를 내가 다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예제를 만든 걸 계속 고쳐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 목적으로 테스트를 만들고 그 음. 테스트가 잘 성공한 이 테스트는 막 간단한 단위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진짜 거의 API나 뭐 E2E까지는 어렵겠지만 API 레벨에서 전체 사이클이 다 돌아가는 이런 정도의 테스트도 만들기도 하고 책을 쓰기 위해서 한번 전체를 레퍼런스 매뉴얼을 공부할 때도 레퍼런스 매뉴얼에 이제 뭐 설명이 있잖아요. 스프링에 뭐 요런 뭐 DI에 요런 거는 요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런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음. 그리고 음.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코드를 테스트 코드를 만들었어요. '레퍼런스 매뉴얼에서 나온 그 문장이 그 설명이 맞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걸로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하는 음. 것까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설명에 음. 대해서. 스프링 레퍼런스에 나온 거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코어 설명에 대한 테스트를 다 만들었어요. 1000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확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니까 진짜 이렇게 동작하네. 나는 테스트로 검증해 봤어.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는 코드 만들어 봤어.' 확신이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책에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요즘에도 너무 좋다. 그래서 학습할 때 그냥 테스트를 만드는 걸 보통 많이 시작을 해요. 내가 만든 코드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스프링 혹은 뭐 내가 써 보고 싶은 배우고 싶은 기술이 정말 내가 이해하는 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내가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를 만드는 거죠. 너무 좋네요. 재민 님이 꾸준히 해 오시는 혹은 참여하시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도 있나요? 오픈 소스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기여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사실 저도 토비 님 의견이나 이제 진 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게 전 옛날에 제가 어떤 엄청 한국에서 유명하신 오픈 소스로 유명하신 분한테 메일까지 보냈었거든요, 사실. 근데 오. 답장은 못 받았어요. 예. 못 받았는데 뭐 "문서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은 안 한다." 요런 개인 이상한 고집 같은 거 음음. 가지고 코드 수정한 거 몇 개 머지된 게 있긴 했었거든요. 요즘은 그냥 오픈 소스는 사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옛날에 막 서비스 개발만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코어한 영역을 내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너무 맨날 음. 갖다 쓰기만 하고 이러니까 오픈 소스 같은 걸로 좀 나도 기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 아르메리아 있죠? 예 음. 거기도 한번 PR도 날려 봤다가
빡세게 리뷰 한번 받고 '아 여긴 정말 어려운 거구나.' 하면서 두 번째 PR은 못 올리고 이러긴 했었는데 그래서 오픈 소스 관심이 원래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느 시기 이후부터는 그냥 '내가 차라리 잘하는 걸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진 님이 되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토비 님은 어쨌든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전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힐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고 음.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상이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오픈 소스는 요즘은 아예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기여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픈 소스는 요즘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가 쓰는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토비 님이 이제 신규 강의에서 좀 소개를 하시겠지만 인스탄시오라는 픽스처 만드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런 거 음. 오픈 소스거든요. 음. 그런 거 리포지토리 한 번씩 구경 가는 거예요. 내가 음. 쓰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요즘 무슨 이슈가 있나?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찾아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 이슈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해 보는 거고. 음.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오픈 소스를 기여하는 그 문화를 경험하기에는 문서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음. 저 오픈 소스 코드 기여까지는 안 해 봤지만 문서는 픽스처 몽키에서 했거든요, 공식 문서 번역하는 거. 그거 간단한 거 해 봤을 때 오픈 소스를 기여하기 위해선 이런 단계들이 있고 서로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구나는 많이 배웠던 것 같거든요. 본인이 쓰는 라이브러리들 좀 리포지토리 구경 가고 해 보시면 충분히 기회는 많이 열려 있을 겁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PR 날린 게 배민에선가? 이슈가 있었어요. 스프링 쪽에는 음음. 기여를 안 하다가 버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음음음. 헤더 사이즈가 몇을 넘으면 뭐 이상한 동작이 있었거든요, 특정 버전에서. 그거 PR 날려서 머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음. 그런 게 이삭죽기라는 표현으로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저도 그게 가장 좋은 순환이라고 생각해요. 토비 님이랑도 이제 협업할 때 아무리 디버깅 해 봐도 이건 버그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설레기 시작하는 거죠. '기여할 수 있나?' 그치. 예.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소스 쪽에는. 맞아요. 토비 그래도 님도 기여를 하시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래도 오픈 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여를 얼마만큼 해 오셨고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